조계종이 인도 부다가야 한국 사찰 건립 등을 위해 추진하는 이른바 100만 원력 결집 불사에 신도 가족들까지 힘을 보태는 등 동참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교수불자 대회는 4차 산업과 불교를 주제로 대구 동아사에서 시작됐습니다. 고려대 불자교우회가 새로운 불교 경제 경영 운동을 내걸며 기업인과 학자 등을 주축으로 불교 경제 경영 포럼을 창립했습니다. 순천대 불교학생회가 중국 서안의 해외 불교 문화를 탐방하며 옛 스승들의 구도의 발자취를 되짚었습니다. 제주불교의 중흥조로 평가받는 해월당 복려관 스님을 추모하는 달해제가 제주 관음사에서 봉행됐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 오늘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헌영 강원대 총장을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인도 부다가야 한국 사찰과 불교 전문병원 건립 등을 위해 조계종이 추진하는 100만 원력 결집 불사의 동참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는 재가 종무원과 신도 가족들까지 100만 원력 결집에 함께 힘을 보태며 진정한 보시공덕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사 4부대 중에 100만 원력 결집 동참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중 스님들에 이어 이번엔 재가 종무원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영가를 천도하는 백중법회에 맞춰 진행된 100만 원력 결집 약정서 전달식. 조계사 재가 종무원들은 1년 동안 총 1,188만 원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권지보부랑 정용범 법부가 3,969자 1,188만 원 약정서를 주인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부님들, 재가 종무원 법부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도 부다가야에 한국 사찰을 건립하고 불교 전문 병원과 계룡대 영해 지역에 법당을 세우는 100만 원력 결집 불사에 신도들도 동참했습니다. 부처님 전에 마련된 모금함에 바루 모양 저금통이 하나둘씩 쌓이고 주고받는 이들의 얼굴엔 기쁨 가득한 웃음꽃이 핍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이렇게 모아서 부처님 전에 원력을 세워서 이렇게 보시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쁨으로 생각됩니다. 조계사 신도 가족들도 보시 공덕의 의미를 느끼며 실천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통장에다 도장을 넣고 종돈 넣고 하니까 또 애들도 나름대로 불심도 더 깊어지고 보시하는 마음도 거기서 이제 더 이렇게 커지는 것 같고. 이어진 백중 초제법회. 조계사 설립원장 남전 스님은 법석에 올라 정성과 진심을 다한 기도로 영가를 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음만 진심이면 이 안이비설신이는 선업이 될 것이고 이 마음을 놔버리면 안이비설신이는 악업이 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안이비설신이를 잘 단속하지 않으면 천도시키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첫 번째 초제니까 앞으로 7번의 천도제를 지낼 때 모두 마음을 집중해서 오로지 남아미탑을 영성으로 우리 영가님들을 극락세계로 잘 보내고. 조계사는 백중 49제 기도기간 릴레이 동참을 이어가면서 100만 원력 결집 불사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조계종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100만 원력 결집 불사가 불교계 보시 문화에도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불자 지식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폭넓게 고민하는 장이 대구 동화사에서 펼쳐졌습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가 4차 산업과 불교를 주제로 내일까지 사흘 일정의 교수불자대회에 들어갔는데요. 정민지 기자가 첫날 개막식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2500년의 시간을 합한 것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문학적 사유의 완성체인 불교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는 대구 동화사에서 4차 산업과 불교를 주제로 교수불자대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3월 교수불자회 회장에 취임한 김성규 영남대 교수는 녹록치 않은 한국 불교의 현실에서도 희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려워도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것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지금 불교가 이 4차 산업에 기여해야 될 부분 가장 크리라 생각합니다. 동화사 주지 효강 스님은 불교가 변혁의 시대에 가치를 잃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역설했습니다. 인문학적인 또 학문적인 최고의 첨단에 계시는 교수님들의 어떤 사유의 방식은 참으로 이 시대에 중차대한 그런 시대적 상징감이 있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들면서 새로운 불자 유입을 위해 교수 불자들도 함께 청년 포교에 힘써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대학 포교에 교수 불자 여러분과 또 저희들 동문회와 함께 나서서 우리 미래 불교를 대비해야 할 그러한 중차대한 가사를 넣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흘간 진행된 대회는 기조 강연에 이어 7개 분과에 걸쳐 다양한 주제의 연구 논문들이 발표됐습니다. 이와 함께 현실 참여를 위한 담론의 장도 가져 교수 불자회가 불교 발전에 기여할 방안과 대학 불교 네트워크 활성화 회의도 열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그 우리말 경전 번역이 우리 교수 불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일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교수 불자회가 좀 더 노력해서 전국 대학생 불자회의 그 네트워크나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한번 중지를 모아보자. 젊은 교수님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많이 참여시키는가. 한국 불교의 집단 지성들은 불교가 시대 정신을 잃지 않으며 미래 세대를 포용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사찰과 신도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불교 경제 공동체 구축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려대 불자교우회가 새로운 불교 경제 경영 운동을 내걸며 기업인과 학자 등을 주축으로 한 불교 경제 경영 포럼 창립을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불교 경제 공동체 구축을 통한 불국정토 구현을 목표로 불교 경제 경영 포럼이 출범했습니다. 첫 포럼의 발제자인 윤성식 고려대 명예교수는 시공을 뛰어넘는 사이버 공간에 불교 경제 공동체 복원이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연구와 교육, 실천의 병행으로 오프라인에서도 사찰과 신도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불교 교리의 현대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명예교수는 다른 종교와 달리 이자를 인정하는 등 경제 공동체 운영의 경험이 있는 불교의 역사와 전통이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처님은 일단 돈을 많이 벌라고 하셨고 상업, 금융업, 부동산업을 장려하고 부자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물론 돈 때문에 못된 짓 하고 타락하는 것은 경계하시지만 돈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인간이 문제인 거지요. 특히 기독교하고 이슬람교에 비해서 이자를 인정했다라는 게 정말 획기적인 차이가 납니다. 또 박경준 동국대 명예교수는 제가 신도단체 주도의 이런 활동이 새 시대 새로운 불교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불자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그 주제로 오늘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에 여러 불교 단체가 있지만 이러한 불교 경제 경영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주제로 이런 포럼을 개최한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교 경제 공동체 복원 추진은 고려대 불자교우회가 발언했습니다. 고문단장인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은 동문학자들이 주도한 불교 경제 경영 포럼의 첫걸음을 환영했습니다. 반년 전에도 저희가 이제 2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조찬 법회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불교의 우리 부처님의 경제관을 저희에게 강의를 해주셔서 부처님의 어떠한 경제관을 가지고 계셨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 밑바탕은 저희에게 이미 그려주셨고요. 포럼의 토론자로는 성균관대 경영학과 유피라 교수와 불교 경제학 분야 장성호 박사, 테이홀딩스 이철희 대표이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첫 포럼의 발제와 토론을 맡은
이들 불자 경제경영 전문가와 학자들이 앞으로 불교 경제경영 포럼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포럼을 주최한 고대 불자교우의 최평규 회장은 첫 포럼의 과제와 성과를 불교 경제공동체 구현의 로드맵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무리 그 뜻깊은 행사라도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는데 이론이 없이 하면은 원리가 없이 하면은 질서가 없게 돼서 그 이론서를 좀 협의를 해서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불교 경제 경영 포럼의 로드맵을 일단 정리를 좀 한 다음에 정식으로 법인 등록을 위한 출범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불교 경제경영 포럼은 앞으로 별도 법인화 등의 과정을 거쳐 불교 경제 공동체 복원을 위한 실질적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이 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불교 문화 대중화와 문화관광 활성화에 앞장설 템플스테이 예비 운영 사찰 선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템플스테이 예비 운영 사찰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사찰로서 전통 사찰로 지정된 사찰 또는 전통가람 양식의 기본적 당우를 1개동 이상 갖춘 사찰이어야 합니다. 또한 템플스테이 참가자 20명 이상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을 갖추고 지도법사와 실무자 배치, 템플스테이 또는 유사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사찰이어야 합니다. 템플스테이를 희망하는 사찰은 오는 19일까지 접수하면 되며 오는 9월 예비 운영 사찰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학 캠퍼스의 불교 학생회 활동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가운데 전남 순천대 불교학생회 대학생들이 순천불교사업연합회 승가결사체가 마련한 중국 서안 해외 불교문화 탐방에 동참했습니다. 옛 스승들의 구도의 발자취를 더듬은 젊은 불자들의 순례에 BBS 취재진도 동행했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중국 고대 도시 서안을 대표하는 사찰로 세계 유일의 진신 불지사리가 봉안된 법문사. 불광문을 지나 반야문에서 전동차에 몸을 맡긴 지 얼마 되지 않아 불법으로 중생을 깨우친다는 광명의 길, 불광대도가 펼쳐집니다. 길이 1.23km, 폭 108m, 이 불광대도의 끝에 위치한 높이 148m의 거대한 합심사리탑은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한 모습입니다. 대웅전 뒤편에 자리한 진신보탑은 1579년 명나라 당시 건축된 높이 47m, 팔각 13층의 벽돌탑입니다. 중국 정부는 1981년 8월 거센폭우로 무너진 이 탑을 수리하던 중 금불상과 사리암 등이 진열된 탑 밑에 지하 궁전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이제 불교가 발생할 때는 부처님이 이제 자등명, 법등명이라 그래서 불상이라든가 다른 어떤 상징적인 조형물을 만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입적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부처님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에 대한 조형물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조계종 교육원 산하 순천불교사업연합회 승가결사체와 순천대 불교학생회 회원들이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서안의 주요 사찰들을 순례했습니다. 4박 5일이라고 한 일정 동안 많은 사찰을 다니면서 그곳에서의 스님들과 부처님의 발자취를 저희가 지금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에 나가기 위한 초석이기도 하지만 그중에 우리 불교 동아리 친구들이 조금 더 부처님 품 안에서 도반, 법우들과도 시간 보내고 현장 스님과 더불어 중국 불교의 2대 역성으로 꼽히는 인도의 고승 구마라습 스님이 불경을 번역했던 초당사, 중국 삼론종의 발상지로 구마라습 스님의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 사리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3대 황제 고종이 어머니 문독 황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운 자은사, 소설 서유기의 삼장법사로 유명한 현장 스님은 인도에서 불경을 가져와 자은사에 머물며 약 19년에 걸쳐 한문 번역을 이뤄냈습니다. 순례단은 서안 최고의 밀교 사찰 대흥선사도 방문해 참배하고 주지 스님과 만났습니다.
这个在20年前，我们中国佛教协会提出了一个中日韩三国佛教黄金纽带这么一个事情，而且是每年轮流在中国、韩国、日本轮流开会，已经都20多年了。 순례단은 이 밖에도 신라의 의상스님이 수행정진한 지상사와 중국 법상종의 발상지이자 원측스님과 규기스님의 탑이 세워진 흥교사, 화엄사 등 서안 일대 사찰 곳곳을 돌아보며 불법의 향기를 느꼈습니다. 올해는 중국 서안으로 왔습니다. 일본 불교, 한국 불교, 그리고 중국 불교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저희 순천대학교 불교 동아리 연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다양한 불교 문화 등 중국 5,000년 역사의 보고로 불리우는 서안. 이번 해외 탐방에 나선 순천대 불교 학생회는 중국의 문화와 불교 신앙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국 서안에서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천태종 금강불교대학에서 불교 교리를 배우고 있는 전국의 재학생이 졸업생들과 함께 단양 구인사에 모여 수련법회를 통해 심신을 다졌습니다. 천태종은 단양 구인사에서 총무원장 문덕스님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불교대학 재학생과 초흥동문의 수련법회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문덕스님은 바른 법을 배우고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올바른 불자가 될 수 없으며 정법을 따르지 않으면 옥타각세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강불교대학 수련법회는 대열반경 강의와 법화경 독경, 교육부장 장호 스님의 법문, 세계보는 찬불가 등의 프로그램을 끝으로 회향했습니다. 음악을 통한 포교에 이바지해온 찬불 전문 성악 중창단 R&B 싱어즈가 창단 20주년을 기념하는 법석을 마련합니다. R&B 싱어즈는 오는 13일 오후 3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나누고 함께하는 음악법석 감동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R&B 싱어즈는 지난 1999년 3월 창단한 전문 찬불 성악 중창단으로 그동안 창작 찬불가를 포함해 6개의 음반을 발표했고 900여 회에 달하는 공연을 펼쳐왔습니다. 현재는 원년 멤버 3명을 비롯해 7명의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거쳐간 5, 60명의 단원은 한국 불교음악의 소중한 자원으로 여전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제주 불교의 중흥조로 평가받는 제주 관음사 창건주 해월당 복려관 스님을 추모하는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스님의 탄신일을 맞아 진행된 신행수기 공모전의 시상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의 시초가 됐던 해월굴. 이곳에서 100일 관음 기도를 회양한 비구니 복려관 스님이 1910년 관음사를 창건합니다. 복려관 스님 석상 앞에서 추모 달해제를 연 사부대중은 스님의 업적을 기리며 제주불교 재도약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스님이 출가를 결심한 제주 산천단 행적도 재조명됐습니다. 산천단은 복려관 스님이 관음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출가 의지를 결심하게 된 것도 산천단이고 또 복려관 스님 계를 받고 오셔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한 것도 산천단입니다. 그리고 운대사한테 가사를 받은 것도 산천단입니다. 복려관 스님은 제주 불자들의 이른바 마음의 고향 관음사를 창건하고 불탑사, 법화사 등을 중건하면서 제주불교 중흥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관음사는 이 같은 복려관 스님의 원력을 잇기 위해 지난 6월 1일 성역화 계획 공청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교구 본사의 위상에 걸맞는 성역화 불사 추진의 다짐이 달해제에서 이어졌습니다. 그 큰 스님에게 원력을 받들어 가지고 이 시점에 여러 사부 대중들이 뜻을 맞춰서 성역과 사업이든가 모든 신행에 신수봉행하라 하는 이런 뜻을 달해제와 함께 복려관 스님 탄신일을 기념해 올해로 5회째 진행된 신행수기 공모전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선덕화 불자의 불두화의 사랑이 당선작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불자 남편과 재혼 후 우붓아들 셋을 키우면서 생겨난 온갖 갈등을 기도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아이를 하나 두고 그 이혼을 하고 그 세 아이가 있는 분, 그 불심이 깊은 분한테 이제 제가 재혼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하고 살면서 제가 처음에는 엄청 힘들고 갈등도 많았는데 그 저희 아저씨 분께서 너무 또 이렇게 불심이 두터운 분을 만나서 불심으로 통해서 또 그 아이들을 갖다 훌륭하게 키워서 다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제주 무불시대의 여명을 밝힌 해월당 복려관 스님의 뜻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제주 불교 앞날의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BBS가 만난 사람 순서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교육의 주체인 동시에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고 배출하는 기관으로 대학의 역할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학의 전통과 가치를 공유하고 대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헌영 회장을 권은희 경제산업부장이 만났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요. 그리고 또 외국 대학들과의 경쟁도 상당히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내 대학들도 치열한 그 경쟁 환경에 놓여져 있는데 아무래도 그 경쟁력 강화가 최대 화두일 것 같아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최근에 어떤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면 그 혁명적으로 사회가 변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기존의 교육 체제라든지 그 기존의 어떤 교육 방법을 가지고는 지금 세상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해서 우리 국내 대학들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또 외국에 또 여러 새로운 혁신적인 대학의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자도 하고 또 그런 대학들과 교류를 통해서도 또 대학의 그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학교육협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지원들을 하고 계시나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한 200개 대학 정도가 지금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서 그 대학 입시, 그 다음에 대학의 어떤 정보 공시라든지 또 대학의 인증 같은 업무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학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또 교류를 하고 또 정부하고 뭐 교육부라든지 정부와 대학 간의 소통, 교류 이런 역할들을 대교협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우리나라 대학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학들은 위기죠. 그래서 대학의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고 현재 대학이 한 400개 정도 대학이 그 필요하겠는가라는 인식이 있습니다만 또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그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대형 규모에 따르는 큰 대학, 작은 대학, 수도권 대학, 지방 대학, 또 뭐 특수목적 대학, 일반 대학의 역할에 따라서 아마 특성화하고 그 대학마다의 그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혁신이 잘 이루어진 대학들은 교육 수요자들한테 선택을 받을 것이고 그런 어떤 혁신적인 어떤 변화가 없는 대학들은 결국 견디지 못하는 그런 그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대학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재정 지원 확대 그리고 자율성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에 따른 사회적 시설은 그다지 좋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그 여론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대학에는 모든 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그 지식이 존재하고 인프라가 있고 연구 시설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첨단 사회로 가는 이런 그 길목에서 대학의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아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하고의 어떤 연결, 그 다음에
코워킹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 신뢰 회복에 대해서 대학들이 어떤 사회에 그 어떤 많은 가치들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신뢰는 회복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요즘 뭐 글로벌한 미래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는 부분도 사실 화두입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의 역할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비단 이건 대학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입시 정책도 전면적으로 좀 수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학마다 아주 자유롭게 교육 수요자들한테 우리 대학은 이러이러한 그 인재상을 갖고 교육을 하고 어떤 시스템으로 저 사회에 그 대학이 사회 마지막 관문 아니겠습니까? 사회에 내보내는 인재를 이런 식으로 기르겠습니다 하는 거를 아마 교육 수요자들한테 제시를 하고 교육 수요자들은 거기에 맞게 아마 대학을 선택하는 그런 입시로 바뀌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그 대학교육협의회 비전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 다양한 원격 강의라든지 아니면 또 그 대학에서 그 재정에 대한 어떤 독립, 재정 확립 뭐 이런 문제들까지도 아마 대학의 어떤 그 의사를 대학의 의견을 잘 좀 들어서 그걸 모아서 수렴하고 해서 정부나 교육부 및 정부에 저희들이 좀 정책에 반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학의 경쟁력 강화, 혁신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불교 경제 경영 전문가 등 재가 신도들의 주도로 불교 경제 경영 포럼이 출범했습니다. 친목 교류 등을 위한 비슷한 단체들은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활동을 목표로 한 경제 포럼은 이례적입니다. 불교하면 무소유가 떠오르지만 무소유는 불필요한 것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지 가난하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불교 경제 공동체 복원이 탈종교화 시대 불교 포교의 새로운 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네, 이상으로 7월 5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